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증시각도기의 프리미어 코너 투자 인사이트,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자동차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미 앞선 두 편에서 센세이션을 날려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해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애플카, 네. 그리고 지금의 테슬라의 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전기차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고, 빅엿을 먹게 생겼어요. 지금 테슬라가 평택항에 곧 10,000대를 하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1,000만 원씩 받아야 되는 그 보조금을 싹 다 끊어먹는. 맞습니다. 다 네.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올해 이거 뭐 국산차는 보지도 못하고 소진되는 거 아니냐, 보조금에 대한 거.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아이오닉 5나 EV6를 발표를 했지만은 그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시점 자체가 인터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요. 예, 인터벌이 큰데다 그러니까 이게 식상해지고 이런 차가 나오게 되면 경쟁 모델로 이 매니아들이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또 요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생기다 보니까 이거 정상 가동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고민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진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그러니까요.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부의 보조금은 다 싹쓸이해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줄어들 것이고, 아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내년에는 올해 지금 820만 원, 800만 원 약간만 줄였는데요. 네.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물론 이제 제가 전기차 또 협회장이다 보니까 정부 자문해주면서 네. 지금 6천, 9천 원 차등지급에 대한 것들도 변화를 시킬 거예요. 한 5,500, 8,500. 네. 약간 500에서 1,000원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꾸 낮춰서 경쟁사들을 유도를 하는 거죠. 뭐 가격을 네. 낮추게끔. 네.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된다면은 뭐 내년에 또 말이 많겠죠. 물론 이제 전기차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식으로 내년에는 올해도 지금 소진도 빨리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뭐 여름 오기 전에도 또는 맞습니다. 여름 즈음이면 끝난다는 설도 그래서 있어요. 이제 환경부에다가 자문해 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에 집행하지 말고 최소한 전후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잘라서 집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후반부에 시차가 나오면 그쪽도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 중에서 남는 지자체와 부족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남는 지자체에서 부족한 지자체에다가 물량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소진하는 거. 세 번째로는 추경 예산을 좀 풍부히 좀 작성을 해서 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식으로 소비자한테 전기차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전반기 보게 되면 이거 씁쓸하죠. 그러니까요. 예, 아이오닉 5, EV6 지금 계속 선전은 나오고 있는데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게끔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차를 길거리에서 한 대도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뭘 봐야 뭐 그렇죠. 마음도 뭘 동하는 보고 거 견물 차도 생심인데 보고 말도 전달하는데 그냥 홍보 문구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야, 현대차, 기아차 열심히 했는데 빚도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차도 완성도도 굉장히 잘 만든 차입니다. 두 가지 다 진짜 있는 거 총 역량을 가해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에서 나오는 전기차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전기차 지금 뭐 공략을 못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가지고 공략하자. 수소 전기차하고 또 일본은 전기차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내연기관차 말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거든요. 네. 또 중국 쪽도 제네시스 진출했죠. 네. 또 이번에 아이오닉 5 같은 거 이런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급량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못 팔면 해외에서 판다고 해도 남는 모델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매야 되는데 일단 소비자한테 타이밍 맞춰서 아무리 늦어도 뭐 몇 개월 이내, 반년 이내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늦어지게 되면은 경쟁 모델이 워낙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러겠죠. 1년에 막. 거기다 지금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G80 전기 모델, 전동화 모델이라 그러죠. 이것도 상해 모터쇼 때 발표를 했었고 네. 지금 벌써 이제 유출되는 게 GV60 전기차 그 크로스오버거든요. 네. 이거 지금 벌써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아니 앞에 있는 차도 못 만들었는데. 못 만들어서 지금 전달도 못 받아서 길거리에서 목이 없는데 계속 신차만 지금 밀어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차 공급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의외로 괜찮다고 했었는데 올해 진짜 1분기 한 2월만 해도 현대차는 괜찮다 했는데 반도체 완전 쇼티지 상황으로 몰리네요. 현대차조차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가 4만 대 예약고 올렸고 EV6도 2만 대가 넘거든요. 이거만 합쳐도 6만 대인데 올해 승용차 공급 때는 보조금이 7만 5천 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림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도 고민이 많고 이런데도요. 고민이 많고 또 작년에 이어서 그냥 테슬라가 다 싹쓸이하고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안 나온 거니까요. 그렇지. 거기다 딱 5,999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아주 뭐 약삭 빠르게. 네, 그렇죠. 저는 되게 얄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5,900이긴 900이지. 우리나라 같으면은 책정할 때 그런 사람이 체면이 있지 이런 게 있는데 5,990이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야 진짜 영리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네. 받겠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기자 연락 와가지고 테슬라 같이 수입차들 사회 공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걸 물어보길래 당연하다. 테슬라 자체가 직접 본사에다 차 신청해서 딜러도 없어서 고용 창출도 한계가 있고 또 차 한 대도 기증을 안 해서 사회적 기여에 대한 것들 그렇게 많이 벌어서 본 쪽에다 다 돈만 날리지 국내에다가 재투자하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욕먹을 만하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나라에서 벌으면 그 나라에다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한참 신랄하게 또 비판을 했었죠. 제가.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최근에 제가 아주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게 환율입니다. 지금 엔화가 약세예요. 엔화가 약세라서 조금 이때 1대 10이죠. 우리는 거의 1대 1이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엔당 1,000원 되면 그렇죠, 1대 1이라는 맞습니다. 느낌이잖아요. 붙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많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1대 1 붙으면 자동차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끝났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 오랫동안 이게 지금 이런 논조가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현대차 그룹의 현대기아차가 옛날보다는 월등히 좋아졌으니 옛날같이 가격이 비슷해 5% 10% 안짝으로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옛날에 죽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 방에 갔죠. 그냥. 일본 애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것이네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왜냐하면은 이 환율 문제에 대한 게서 굉장히 민감했던 게 현기차였어요.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에서 워낙 이제 일반 대중 모델 중에서 그냥 가성비 좋은 차라는 이미지가 컸었거든요. 그 가성비 중에서는 역시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한 부분들인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일본 차 하면은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의 그 캠리나 아니면 어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죽어도 고장이 안 나니까 왜 이렇게 고장이 안 나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국산차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글쎄요, 어코드나 캠리만큼의 어떤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 비해서는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리고 제니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 견줘도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작년에 나온 신차는 디자인부터 모든 시스템에 대한 완성도 이런 것들은 진짜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만큼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웬만큼의 어떤 환율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정도는 얼마든지 시장성에 대한 것들은 견딜 수 있는 어떤 이 체계형을 갖추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괜찮다고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제가 못 알아봤는데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차 팔 때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갖고 그걸 공간으로 해가지고 차를 값을 좀 깎아주거나 해가지고 팔잖아요. 예전에 한국은 뭐 엄청나게 막 4, 5천 달러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원 프라이스 정책으로 해서, 물론 이제 딜러들이 유연성이 있잖아요. 가격에 대한 것들은 내고를 통해서 좀 더 딜러들끼리도 싸우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원 플러스 정책을 좀 지향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딜러들 입장에서는 자기 들어오는 주머니 돈이 적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팔리니까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보다는. 그렇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1, 4분기 나온 거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잖아요. 물론 이제 이 글로벌 시장의 실적 자체가 미국과 유럽보다도 뭐 인도라든지 다른 제3세계에 대한 실적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네시스 같은 거는 작년 대비해서 3배가 판매됐거든요. 올해 1사분기가. 물론 이제 GV80 그 타이거 우즈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분명히 있지만은. 네, 타이거 우즈가 끝까지 엑셀을 밟았다고 예, 예. 지금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차가 거의 뭐 엔진룸 다 밀려서 반파됐는데 일단 그 정도면 차의 안전도 측면은 굉장히 입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사고 났으면 좀 더 다쳤었어요. 예, 더 다치고 차가 밀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람이 타는 A 필러가 멀쩡하거든요. A 필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방 측면은 예를 들어서 B 필러가 중요하고요. 참, 옛날 그 80년대 포니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준이 사실 4, 50년 동안에 세계 넘버원의 수준까지 올라간 자동차 산업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니까요. 자부심 가지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차에서 재작년까지 나왔던 거 제네시스 이런 거 보고 우리는 BMW 벤츠하고 견질 수 있어. 자기네가 자화자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랬었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예. 근데 작년부터는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에서도. 이제 자기네들도? 예, 안 하는데 거꾸로 저희가 얘기합니다. 옆에서 보는 예. 관객들이 너희들 이제 비슷해졌어 예, 진짜. 비슷해. 이제 싸워도 돼. 어. 그리고 블라인드 테스팅하면 니네가 더 나. 저도 그렇게 느낄 정도. 코카콜라, 펩시콜라처럼.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틀려졌다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노하우가 이제 이걸 터득했구나. 네. 물론 이제 그 미세한 부분들은 뭐 150km 이상 내면 그 속에서 나온다 그러죠. 2% 네. 3% 부족한 거 나오는 네, 거는 그건 내연기관차 쪽이죠, 물론. 네, 네. 근데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또 얘기가 틀린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테슬라 빼면 상당히 테슬라 빼면 이제 앞서 있으니까 그거는 뭐 네. 수전기차는 말할 필요 없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내연기관차도 진짜 명품 브랜드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제네시스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네. 격세지감이죠. 격세지감에 2001년인가요? 제가 네. 이제 현대차 IR 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도요타 대비 뭐 제가 막 물어봤어요. 도요타하고 네, 네. 비교해서. 그런데 IR 담당자가 저희하고 도요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도요타는 어떤 회사인데 저희하고 비교하세요? 네. 좀 못 따라가요 도요타. 뭐 이런 톤으로 그렇죠. 얘기했어요. 현대차 IR 담당자가. 네. 그런데 지금 딱 20년 즈음에 벌써 이제 그 세계 최강의 내구성인 도요타, 그럼요. 혼다하고 도요타 자체도 현대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도요타 본사하고 이제 MOU를 우리 대학하고 유일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도요타 네. 도요타 그 프로그램 TPS 시스템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들 그걸 국내 도입해서 이 양성을 인재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네. 도요타하고 우리가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네. 도요타 본사를 자주 가다 보니까 도요타 핵심 임원들을 도요타시 나고야 쪽이죠. 그래서 네. 만나서 뭐 저녁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옛날 얘기잖아요. 현다이 그러면은 현대에 대해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섭냐 그랬더니 그 당시 몇 년 전, 몇 그게 년 한 전. 20년 됐죠? 20년 20년 전에 전. 무섭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네, 현대차가 무섭대. 웬일이야? 왜 무섭다 그러지? 그래서 무섭다는 게 뭐냐? 고개 숙이고 황소같이 저돌적으로 어허. 아무것도 앞뒤 안 보고 무조건 덤벼든대요. 도요타, 현다이가 이러면서. 그때 회장님이 약간 그런 성향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머리 뒤밀고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그냥 저돌적으로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무대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나중에 눈 감고 떠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무섭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옛날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뭐냐면 현대가 진짜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간극이 어느 거는 자기네가 디자인은 우리보다 낫다. 디자인은 이미 넘어갔어요. 네, 디자인은 비교가 안 돼요. 일본 너무 못 만들어. 일본 도요타나 렉서스 이거는요 만화 영화잖아요. 만화 영화 지금 특이하게 나온 거 있죠. 네. 그래서 저기 그나마 앞에서요. 엑서스는 좀 봐줄만 합니다. 네. 나머지는 진짜 이건 디자인 완전 폭망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네. 왜 스핀들 그릴 뭐 이런 거 보면 옛날에서 언더월드 이런 거에서 나왔던 괴물 입 찢어지는 거 있죠. 맞아. 이런 거 그거 나왔어요. 좀 과해. 과하죠. 네, 좀 그래서 과하죠. 거부감도 크고 이 호불호도 너무 갈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대 기아차에 대한 디자인 보세요. 완성도 자체가요. 그리고 안에 옵션이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도요타스 인정할 정도예요. 거꾸로 도요타 전장은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죠. 옵션 있죠. 전장 시스템은 비교가 안 돼 좋습니다. 그죠. 전장은 옛날부터 상당히 옛날부터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성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차별가 더 줬어. 그리고 안에서 현대기아차
제가 현대기아차 칭찬하는 게 아니라 AS나 이런 것들은 아직 흉기차로 불리잖아요. 그렇지. 서비스가 엉망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근데 안에 실내 신차 같은 거 보면은 가성비가 국내 마이너 3, 4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차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2강 3약이라고 이게 벌어진 게 더 벌어지는 건데 그만큼 국내 현대기아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분명히 칭찬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 2% 부족한 걸 얼마큼 가미하느냐. 물론 이제 전기차나 이런 신차에 대한 것들은 훨씬 더 뭐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내연기관차는 지금 당장 벌어서 먹어야 되는 모델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 현대차도 세계 브랜드화 시켜서 하잖아요. 친환경 브랜드. 옛날 그래서 아이오닉 브랜드가 나왔던 거고 N 브랜드, 고성능 브랜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리미엄 브랜드. 그래서 제네시스가 나온 건데 세 개를 믹서시켜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에서 이제 쌍도마차로 전기차, 수전기차라는 쌍도마차, 또 합정 연행을 통해서 좀 더 몸을 섞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앞으로 정말 이 100년 넘는 내연기관의 역사, 자동차의 역사에서 이제부터 진짜 큰 파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진검승부의 시작점이다. 예, 이제는 정말 많은 업체들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브랜드도요, 합정 연행이 더 심해질 거. 옛날에 20년 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16년 전인가? 전 세계 67개만 남을 것이야. 네. 전 세계 자동차 제작사가. 네. 물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물론 이제 큰, 치고 나가는 큰 것도 있지만 마이너로서의 나오는 이 전기차 파운드리도 왜냐 전기차가 고성능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초소형 전기차도 있고 또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도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라는 모델 모빌리티가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규모의 기업들이 이제 차별화를 시켜가면서 아마 뜨고 지는 것들이 많아지겠지만 전기 쉽게 얘기하면 전자회사, 전기회사들이 가전회사들이 뛰어드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더 많이 망할 것이고. 그러면 더 치열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차별화와 특화된 요소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 속이라는 얘기죠. 네.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래는 이게 우리가 카비클 오토라는 용어 안 쓰잖아요. 요새는 그냥 모빌리티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모빌리티는 융합적인 모델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뚝딱하는 공장 개념의 제작사가서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단순 하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고민이 많은 겁니다. 네. 또 이유는 굉장히 박하고 네. 또 물론 벤츠나 BMW가 두 자리 이윤이지 않습니까? 네네. 10%가 넘는데 현대기아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봤자 4, 5%거든요. 지금 현재 6%, 7% 지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윤이 기본이 두 자리거든요. 네네, 1, 20%, 20%는 기본이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만들어서 열심히 해서 진짜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보게 되면은 남아있는 기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합종 연행도 많고요. 부침도 굉장히 심화되는 거여서 그래서 5년, 10년 사이가 모빌리티 변화에서 굉장히 전 세계 파란을 일으키는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문. 자, 그러면 진짜 많이 망할 것 같은데. 네. 도요타, 혼다, 현기차 중에 20년 후에 살아남을 기업은? 현기차. 애국주의 아니시고? 애국주의는 아니고요. 저 냉정하게 봅니다. 근데 네. 저는 혼다가 제일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혼다가 물론 아시모 같은 다각 보행 로봇 때문에 굉장히 부각도 했었고 자가용 비행기. 그래서 15년 전엔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상해. 요즘이 없어. 치고 나갔던 것들이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왜 그랬을까? 갑자기 이상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CEO나 이런 어떤 총수 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집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도요타도 이제서야 이제 전기차 변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시대적 어떤 흐름을 살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나무만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일본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도 뭐 우리가 베타 버전 뭐 예를 들어서 VHS하고 베타에서 베타가 다 날아간 것도 마찬가지고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통일하다 때 일본이 방향을 잘못 짚어가지고 완전히 폭망한 게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본 기업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이 합종 연행과 저가의 동침이라든지 이종 간의 결합이 하나의 흐름이고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인데 이게 세계적인 주제거든요. 근데 일본 회사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네. 두세 개가 안에서만 뭉쳐서 꿍짝꿍짝거리고 있지. 뭐 산학이 연관이라지만 안에서 뭉치지.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로보틱스도 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파격이에요. 저는 너무 잘했다고 그거. 예,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네, 네. 하여튼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일본은요 흐름이 너무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가 물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 뭐 올인을 해서 뭐 다른 데보다 앞서서 2, 3년 먼저 나온다. 그것도 나와봐야 하는 거지. 아니 전고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고체 배터리 2035년에 나오면 뭐 할 건데 도대체?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35년쯤 나오면 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거 의미 만들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쓸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완성도하다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들 대량 생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그렇죠. 실제로 시장에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럼요. 전고체 배터리는 처음에 나와도요.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6, 7배 높아요. 그러니까 30년에 나온다고 그래 쳐. 예, 예. 30년에 그래 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30년에 나온다고 치는데 5배 비싸면 누가 살 건데? 안 사죠.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G 솔로, 에너솔 이런 데서 웃는 겁니다. 네. 여유를 갖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 20년 했는데 미리 앞서 세계 회사 네. 너네 해봐. 네.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터리만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너네보다 규모도 크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도요타에서 특허를 많이 내고 진행한다 하더라도요. 이거 제가 보기엔 이연 전도도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난제가 많거든요. 그러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다가 지금 하이브리드에 올인하고 있고 전기차도 뒤진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일본사의 점수 주곤이 싫어요. 요새 보면은요. 왜 부각되는 게 없는 거예요. 치고 나오는 게 없어.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도 하이브리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부각되는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계속 해보면 이제 부품사들 막 돌아다녀 네네네. 보잖아요. 전자 설비 증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애들이 설비 증서를 안 해요. 예, 아예 지금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거 있죠. 네, 네. 그게 몇 년 사이에 그게 피부로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혼다 뭐 아시모부터 자가용 비행기부터 굉장히 치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모빌리티 쪽을 좌우한다고 하게 엊그제 벌써 10여 년 전에 혼다 같은 데는요. 네. 작지만 강한 기업. 네. 뭐 7, 8위 것뿐이 안 되지만은 그런 거 일본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그림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현대기아차가 더 부각이 되고 있고 네. 훨씬 더 치고 나가고 지금 미래차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준비가 빠르거든요. 네. 네. 완성도도 좋고.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아이오닉 5나 EV6 팔아도 통한다. 예, 넥소도 그건 진짜 예, 통할 것 같은 느낌이 통합니다. 들어요. 왜? 그 정도 완성도 좋은 거요. 전기차는 일본 내에서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일본 애들은 자동차 시내에서 빨리 몰지도 않아서 그쵸.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훨씬 더 훨씬 더 좋죠. 좁은 골목이고 네, 맞아요. 훨씬 더 낫죠. 네, 네. 예, 그러니까 통해요. 이건 제가 봤을 땐 통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도리어 저는 일본 회사들에 있어서는 요새 점수 주기가 싫어요. 별로 나오는 게 아니, 근데 없어. 만날 때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자전거 좋아하잖아요. 예, 예. 자전거에서 전 세계 넘버원은 시마노거든요. 네네네. 예. 최근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시마노가 그 구동계 있잖아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엔진 예, 예. 최고봉이거든요. 예, 따라올 예. 사람이 없는데 360일 적체랍니다. 야, 360 설비 연습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미국의 스램이라는 경쟁사가 있었는데 MTB를 잡아먹었어요. MTB 시장을 잡아먹었고 예, 이제 예. 로드가 큰데 MTB는 기술적으로 더 어려워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게 훨씬 어려운 건데 그럼 이걸 잡아먹었으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비 증서를 안 하고 애들 제가 아무것도 안 해.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회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쵸. 뒤에서 시설도 그렇지만은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도 있고 인재가 뒤에서 출입이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다는 것도 있는 건데 일본이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에요. 일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석박사도 그렇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안 갑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전액 주는데도 안 가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요? 일본 내에서 공부 안 하고요. 일본 내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외국 나가는 거 싫고 적당히 직당에서 그냥 먹고 나는 편하게 살겠다. 대한민국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준다 그러면 네, 준다 그러면 이게 뭐 저도 지금 나갈 수 있어요. 내 돈은 이게 다 남녀노소 다 불문이래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다이나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제가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자문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한 100몇십 번 갔었거든요.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쪽 가보면요 그걸 피부로 느껴요. 이게 산업 생태계 전체가 이게 사그러드는 거, 뭐 쇠퇴하는구나라는 거.
동시에 우리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도 드는 그렇지.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예, 또 이 중국은 미국이 지금 막아주고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도리어 지금이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역동적으로.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는 점수를 주고 싶은 데가 없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일본이 산업 부국에서 관광 부국으로 바뀌겠네. 맞습니다. 태국처럼. 생태계가 예, 제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주도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걔네한테 알려주고 그쪽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 영원히 일본 못 넘더라 했는데 그렇죠. 제가 이게 5년 진짜 10년 전만 해도 영원히 못 지금 넘어요. 요새 보잖아요. 우리가 넘을 것 같아라는 거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벌써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일본 있는데. M&A를 빨리 해야 되겠다. 기업들 좋은 그러니까 거,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거 M&A 예, 그냥 다 평가 절하되어 있는 괜찮은 거 있죠. 예. 이게 또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예. 그런 역량을 갖다가 네. 우리는 시너지를 내는 거는 굉장히 있으니까 네. 아마 기업 사냥에 대한 것들이 좋은 모델들이 네. 평가 절하된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M&A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시간이 휙휙 가고 막 스트레스가 막 다 풀려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수님 만나면 이거 빵빵 뚫려서 진짜 우리 자동차계의 대포알 뻥뻥 뚫어주시는 오늘 김필수 교수님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국내 현대차 그리고 일본 차하고의 관계, 현대차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자꾸 제가 까먹어. 김필수 유튜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가서 오늘 좋으셨던 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구독 누르세요. 무조건 구독 누르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필수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